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2020년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실 기회가 많은 걸 아십니까? 네, 오늘은 아주 화창한 토요일이라 어디 놀러 가기 딱인데요. 길거리가 굉장히 꽃들이 만발하기 때문에 볼 거, 들을 거, 느낄 거, 맛볼 거가 참 많아요. 그쵸? 저도 오늘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은요. 우리 아이돌, 슈퍼 인기 아이돌 BTS 추천작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 구기성 옮김, 문예 출판사예요. 자, 우리 이 책에서 주인공 데미안 앤 싱클레어 나오잖아요. 이 싱클레어는 이 라틴 학교를 다니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나쁜 친구한테 돈을 뜯기죠. 근데 이것을 쉽게 말을 하지 못해요. 부모님한테 너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쁜 놈. 이 책에서는 그 아이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번번이 내가 돈을 갖지 않고 나의 악마한테 나타나자 놈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놈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했다. 혹은 어떠한 어려운 일, 이를테면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토끼띠을 뛰게 한다든가 또는 길 가는 사람의 윗도리에 종이 쪽지를 붙이는 따위의 일을 내게 시켰다. 여러 날 밤 나는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을 계속 맛보았으며 악몽으로 인해 식은땀을 흘렸다. 얼마 동안 나는 알았다. 자주 구토하고 가벼운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밤이면 식은땀과 열 속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다고 느끼시고 나를 걱정해 주셨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신뢰로 보답할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괴로웠다. 어느샌가 저녁에 일찍 자리 누웠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1개를 가져다 주셨다.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의 습관이었는데 밤에 얌전하게 있으면 어머니는 내가 편히 잠들도록 가끔 위안거리를 주셨던 것이다. 내게 1개의 초콜릿을 내미는 것이었다.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저 머리를 절레절레 저을 따름이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다만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싫어,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러자 어머니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초콜릿을 놓고 나가셨다. 그 시절의 내 상태는 정신 착란의 일종이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고 어렸을 때는 다른 걱정이 없었을 시절이었는데 이런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을 겪고 계속 돈을 가져오라 시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신 착란이 생기고 밤마다 악몽을 꾸겠죠. 이걸 바라보는 어머니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이나마 초콜릿을 주고 좀 편히 자라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무렵에 한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도시에 이사온 어느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 전학을 온 거죠. 그는 나보다 한 해 윗반에 다녔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았다. 모든 사람의 경우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나 또한 그에게 주목되어 있었다. 이 묘한 학생은 외양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으며 누구에게도 소년의 인상을 주지 않았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데미안이겠죠. 자, 그가 그 당시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였는지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는 모든 점에서 모든 아이들과 달랐고 확연한 특징과 개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목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의 눈을
뜨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썼어요.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보이려고 애쓰는 변장한 왕자 같은 옷차림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걸어왔다. 나는 아이들이 흩어져 가버리자 그는 내 곁으로 와서 인사를 했다. 그때 그의 인사는 우리를 흉내내긴 했으나 그럼에도 너무나 어른스러웠고 점잖았다. 함께 가도 되겠냐는 다정스러운 말에 이 친구가 고개를 막 끄덕였대요. 그리고 집을 또 가르쳐 줬대요. 너무 반가운 거죠, 이 친구가. 그랬더니 데미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 위에 달린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랐죠. 틀림없이 대문 위의 아치 위에 종석으로 된 일종의 문장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편편해졌고 채색이 되곤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 가족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이었어요. 난 모르겠는데? 나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새이거나 뭐 그 비슷한 것일걸? 분명히 아주 오래되었지. 우리 집은 언젠가 수도원 소유였대. 그랬을지도 모르지. 한번 잘 살펴봐. 때로 그런 것은 굉장히 흥미로워. 아마 매였는지 싶은데. 우리는 걸었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갑자기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떠오른 것처럼 데미안이 웃었다. 너무 귀엽죠, 얘네들? 제가 너무 기쁘네요. 이 친구,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와서 싱클레어한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돼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 카인의 이야기를 아주 딴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대개의 것은 물론 전적으로 진실이고 정당하지만 이 모든 걸 선생이 보는 것과 달리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대개는 달리 볼 때보다 나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법이지. 예를 들자면 카인과 그의 이마에 있는 표시에 대해서도 선생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도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또는 그 다음부터 겁을 먹고 양보를 하게 된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그가 비겁함의 대가로서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훈장을 특별히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묘한 일이지. 그건 그럴 거야. 나는 흥미를 느끼면서 말했어요. 평소에 나는 단 한 번도 성서 이야기나 혹은 그 어떤 다른 이야기에 대해 되씹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몇 시간 동안 혹은 저녁 내내 아주 씻은 듯이 프란츠 글을 잊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집에서 다시 한번 성서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이야기를 정독해 보았다. 그것은 간단 명료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숨은 해석을 찾아낸다는 것은 미친 일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들이 자기가 신의 총알하고 공언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었다. 아니다. 그것은 미친 소리다. 마음에 든 것은 오로지 데미안이 만사는 자명하다는 듯이 그렇듯 쉽고 훌륭하게 더구나 그런 눈초리로 이야기하는 그 방법뿐이었다. 어휴. 그 친구를 너무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신뢰를 좀 쌓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비 오는 날 그 플랜츠라는 친구가 성의 광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하고 나갔더니 이번에는 누이를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쵸? 하지만 싱클라어는 얘기를 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누이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이 누이가 호락호락하진 않겠죠. 얘처럼. 그쵸? 얘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플란츠가 하는 방식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가버리자 갑자기 그의 요구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 누구랑 사귀고 싶고 몸은 좀 바뀌고 네, 사춘기로 바뀌는 시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의 의도가 해기망측한 일이라고 뚜렷해진 거죠. 그래서 암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텅 빈 광장을 걸어갔다. 새로운 고민.
그때 시원스럽고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부릅니다. 막스 데미안. 난 또 누구라고 깜짝 놀랐잖아. 그는 나를 쳐다봅니다. 미안하군. 상대를 압도하며 동시에 꿰뚫어보는 눈초리였던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봐. 만일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깜짝 놀란다면 그 사람은 너를 이상하게 여기고 호기심을 갖게 될 거란 말이야. 이상할 정도로 네가 잘 놀란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람이랑 겁에 질렸을 때만 그렇다고 추리하게 될 거란 말이지. 자, 데미안이 꿰뚫어 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를. 데미안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싱클레어는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진 않고 모르는 척 해달라. 몰라도 된다. 하지만 알고 싶게 하겠죠. 알게 하고 싶겠죠. 네. 우리 집 앞에서 들리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도록 들리지 않아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하지만 새로운 자유에 대해 나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안녕. 밤새 안녕, 싱클레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더 듣고 싶었어. 네가 그랬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한 거야?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녀석이 전혀 나타나질 않으니. 잘 됐군. 만일 놈이 언제고 다시 한번 오거든. 그러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놈은 워낙 철면피한 자식이니까 놈에게 그저 데미안을 기억하라고만 말해.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애와 싸움이라도 했어? 아니야, 난 그런 식 안 좋아해. 그냥 너를 내버려 두는 게 녀석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는 점을 충분히 말해주었을 뿐이야. 어휴, 멋진 친구네요, 정말. 이 친구 데미안 아주 멋집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떠올라 오는 것을 본다. 그것은 어디였을까? 그래, 이제 그것도 다시 떠오른다. 그것은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그곳에서 어느 날 나는 그가 손에 노트를 쥐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가 붙어있는 낡은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의 커튼 뒤에 숨어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깊은 경탄을 느끼며 문장 쪽을 향해 있는 그의 주도 면밀하고 차가우면서 밝은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이었고 연구가나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탁월하고 의지에 충만해 있으며 이상하게 밝고 차갑고 총명한 눈을 가진 그런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본다. 그보다 조금 후 거리에서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모두 쓰러진 말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말은 아직도 술에 채를 달고 농부용 마차 앞에 메인 채 누워 있었는데 무엇보다 애원하듯 콧구멍을 벌리고 허공을 향해 헐떡거리고 있었으며 보이진 않았지만 어딘가 상처가 났는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말의 옆구리에서 거리에 뽀얀 먼지가 서서히 검게 베어들고 있었다. 메스꺼워 고개를 돌리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밀치고 나오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듯 맨 뒤쪽에서 편안하고 제법 맵시 있게 서 있었다. 그의 눈초리는 말의 머리에 쏠려 있는 것 같았으며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거의 열광적이면서도 냉담한 주의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지 않고는 못 베겼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매우 독특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소년의 용모를 가진 게 아니라 어른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내가 본 것은 아니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얼굴이 어른의 얼굴이라는 것 말고도 다른 어떤 것을 보거나 느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특히 그 얼굴은 나에게는 어른 같거나 혹은 아이 같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천년이나 나이를 먹은 것도 같고 어쩌면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간에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되기도 했다. 짐승들이나 나무들 혹은 별들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른다. 지금 내가 어른으로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또 정확히 느끼지도 못했지만 무엇인가 그와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름다웠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를 싫어했을 것인지 모른다.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와 다르고 마치 짐승이나 유령 아니면 어떤 환영과도 같다라고 느낄 뿐이다. 데미안은 관례대로 그의 동급생과 함께 교회에서 견진 성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에 그것에 대해서도 곧 소문이 돌았는데 학교에서는 다시금 그가 본래 유대인이라거나 혹은 이교도라고 알려졌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무 종교도 없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사교에 빠져 있다고 수군댔다. 그것과 관련해 나는 또한 그가 자기 어머니와 마치 연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이제까지 신앙 없이 키워졌거나 그것이 그의 장래에 무슨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하여간 그의 어머니는 그를 또래보다 2년이나 늦게 견진 성사를 받도록 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는 견진 성사 수업 시간에 나의 동급생이 되었던 것이다. 지나친 그 소문들과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로머와의 관계, 그 사건 아래 마음속에 그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친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자신의 비밀로 여념이 없었죠. 그리고 견진 성사 수업은 이 싱클레어가 성적인 문제에 눈을 뜬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교의를 위한 나의 관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몹시 치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데미안이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2편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팝 스타 BTS가 이 데미안의 완전 홀릭한 그 이유를 알겠네요.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와 싱클레어 이 두 친구의 결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되게 계속 호기심이 가네요. 자, 오늘도 우리 기적방송국 우주채널 기적방송국은 여러분께 기적과 사랑, 축복을 송출합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서 감사가 탄생하는 법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